되게 막 흥분되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안전끈까지 풀어서 위에 올려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이렇게 LCD를 보면서 찍으시더라고요. 딱 그 눈높이에 찍으시거든요. 근데 눈높이에 찍으면은 그냥 저희가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저는 일단 사진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화삼이라고 하고요. 대시라는 활동명으로 스포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사진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거나 주제가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순간을 모아서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결국에는 순간을 잡아서 이야기로 만든다는 속성을 공유를 하지만 사실 스포츠를 보면은 득점과 수비 아니면 승리와 패배 이런 순간들이 결국엔 정말 찰나의 순간에 결정이 되니까 이것들을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순간들을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리고 그걸 포착한 순간들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스포츠 사진가의 역할이자 기능이자 속성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카메라를 샀던 게 2019년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여행을 가면서 이제 제가 원래 산책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행 갔을 때 그냥 산책만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부산에 갔었어요. 그때 샀던 게 캐논 700D에다가 번들 렌즈 딱 두 개 들고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취미로 시작한 카메라가 제가 학군단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학군단에서 의도치 않게 그런 사진들을 찍을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찍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자연스럽게 병과도 정훈장교 쪽으로 가게 됐었고 그리고 인관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미가 아니라 일로 사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막상 전역할 때가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잘하고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을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뭔가 일로 해내야 된다는 거에서 압박도 많이 있었지만 그 성취감이 정말 좋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진가를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24년 6월부터 스포츠 사진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스포츠 사진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자기만의 페이스로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집중력을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결국엔 제가 그 경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명장면 같은 것들은 사실 경기마다 스포츠마다 정해진 흐름이 있잖아요. 흔히 예상되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정작 명장면은 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기 흐름을 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지 않는 순간 항상 그 명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국엔 경기에 끝까지 집중해서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좀 냉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경기 흐름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 특성상 되게 막 흥분되거든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막 경기가 엄청 과열된다던가 아니면 막 판정이 이상하다던가 그런 순간이 있으면은 찍다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서 제가 오히려 그 경기 흐름에 말리게 돼요. 근데 사실 스포츠 경기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는 제가 그 흐름에 말리는 게 아니라 강에서 수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강에서 수영을 할 때 그냥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제가 그걸 떠밀려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말 흥분되고 그런 상황이어도 저 마음속으로는 냉정함을 가지면서 이제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카메라 바디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은 얘가 니콘 D5가 제가 처음부터 썼던 장비고요. 그리고 Z6-3가 이번에 올해 새로 산 장비입니다. 개인적으로 DSLR을 좀 선호하는 게 어쨌거나 옵티컬 뷰파인더다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스포츠를 찍을 때는 스크린을 보는 것보다 뷰파인더를 보면서 찍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D5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렌즈로 넘어가면은 제가 렌즈를 구성이 이렇게 망원 렌즈, 표준 줌화나 광각 렌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구성이 보통 이제 광각 하나랑 200, 500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있었는데 24mm부터 200mm 사이에 못 찍는 구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스포츠, 특히나 이제 미식축구라던가 라크로스 같이 어떤 미디어 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 500을 팔고 지금 이렇게 80, 400을 쓰고 있습니다. 야외다 아니면 해가 떠 있다 그럴 때는 그냥 80, 400을 들고 가고 실내고 어둡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80200을 씁니다. 그래서 표준 줌은 거의 안 써요. 제가 선호하는 화각이 표준 줌에 있지 않더라고요. 시상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증명사진이라던가 단체사진, 이렇게 좀 정적인 사진들을 찍을 때 그때마다 이렇게 꺼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각이 광각이거든요. 광각이 지금 1424하고 1735가 있는데 1735는 니콘 렌즈가 아니라 토키나라고 서드파티 렌즈예요. 얘가 좋은 게 일단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파손이 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드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들,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미끄럽다던가 아니면 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던가 비가 내린다던가 그런 상황에선 이렇게 토키나 1735를 들고 가고요. 그리고 뭔가 날씨가 맑고 그리고 좀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1424를 쓰는데, 제가 왜 날씨라는 조건을 달았냐면은 1424를 보시면은 이렇게 렌즈가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를 못 끼우거든요. 그럼 비 내릴 때마다 여기 앞에 렌즈에다 묻게 되고 묻으면 이제 이미지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릴 때는 앞에 필터를 달 수 있는 토키나 1735를 쓰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게 스트랩인데 제가 이거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얘는 딥5용이고 얘는 제육삼용이에요. 그래서 코트는 이거는 가슴팍에다가 달 수 있고, 딥5 스트랩 보통 이렇게 매시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가게 하고 제육삼은 여기 달아서 이제 안전근까지 매고, 그래서 이 세팅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딥5에는 장망원이랑 망원 렌즈를 물려서 이제 찍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바로 올려서 찍을 수 있게 세팅을 하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로 찍을 때 바로 꺼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안전끈까지 풀어서 위에 올려서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니까 언제든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게 스포츠 사진이 가지는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스포츠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은 항상 존재하고, 명장면을 찍으려면은 그 패턴을 먼저 알고 한 반발자국 정도는 앞서서 경기 흐름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명장면들은 결국에는 그 패턴이 깨지는 순간들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장면들은, 예를 들어서 뭐 롱스냅을 해가지고 터치다운 성공했다던가 그런 순간들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런 패턴들이 깨지는 순간 항상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점이 스포츠 사진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인 미식축구 대회가 있는데 서울 디펜더스라고 신생 사회인 팀이 있어요. 창단한 팀의 2025년 시즌 전체를 제가 찍게 됐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생팀이다 보니까 그 전까지 뭔가 이 승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특히나 저는 그 시즌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승리를 갈망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노력했는지 아니까 찍는 순간마다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찍었었거든요. 한 시즌에 6개 경기인데 그 전에 4경기를 계속 졌어요. 계속 지다가 딱 그 5번째 경기에서 한번 처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 이겼을 때 그 사람들이 경기 종료가 되자마자 다 막 엄청나게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앞으로 뛰어나가 서로 이제 막 얼싸안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만큼 정말 강렬한 감정을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사진이 작가님의 2025년 최애 사진이기도 네. 하겠네요. 그때 이제 그 세 분이서 서로 얼싸안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2025년에 찍은 스포츠 사진 중에서 가장 최애 사진입니다. 좋은 사진을 더 보려고 해요. 결국에는 스포츠 사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을 찍어야겠다는 주관을 가지고 그 장면을 뛰어드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통 참고하는 게 월드 스포츠 포토그래피 어워드나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 이런 국제 공모전들을 대상으로 수상작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수상작들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디지털로도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굳이 그냥 정말 뽑아서 봅니다. 레퍼런스 북을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 이제 하나씩 넣으면은 그 넣는 과정도 재밌고 사진만 온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 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 스타일의 문제기도 하고 종목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제가 선뜻 뭘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 요즘 미러리스가 되시다 보니까 보통 찍으시면은 이렇게 LCD를 보면서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뭐 빠르게 지나가도록 쫓을 때 좀 불편하거든요. 어쨌거나 스포츠 장면들이 지나가면은 고개를 돌려서 눈으로 보잖아요. 그냥 뷰파인더를 보고 이렇게 바로바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뷰파인더로 엔간하면 보시는 게 좋다 이거고, 두 번째가 보통 찍으시면은 딱 그 눈높이에 찍으시거든요. 근데 눈높이에 찍으면은 그냥 저희가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좀 평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완전 하이 앵글, 완전 로우 앵글, 아니면은 사실 막 완전 이렇게 하이나 로우일 필요도 없어요. 하다못해 약간 살짝 숙여서 한 허리 이 정도? 이 정도에서만 찍어도 저희가 평소에 보는 건 사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나옵니다. 좀 다양한 앵글에서 찍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보정과 관련해서는 요즘은 그런 경향이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그래도 보정이라고 하면은 좀 가짜 사진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사진은 결국에는 상황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보정이란 것도 결국에는 촬영자가 그 촬영하는 순간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순간 담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보정할 때 예를 들어서 크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명구를 살린다던가, 명구를 죽인다던가, 아니면 뭐 디헤이지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와 정보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보정을 적극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보정 스타일은 잡다한 거, 그러니까 제가 찍을 때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을 전부 다 크롭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부분 대비랑 디에이지를 높여서 좀 스포츠가 가지는 어떤 야만성, 그런 역동성,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걸 선호합니다. 자, 스포츠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장비 vs 실력. 하나, 둘, 셋. 실력입니다. 사실 저 일단 사진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장비가 아무리 좋은 걸 지어져 왔자 찍는 사람이 못 찍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장비가 좋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사력이 높으면은 셔터 찬스를 잡으려고 막 타이밍을 잴 필요도 없고요. 장비가 좋으면 편한 건 맞는데 결국에는 스포츠 경기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어떤 장면을 내가 어떻게 찍을지 결정하는 건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아직까지. 결국엔 사진은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좋으면 편해요. 근데 결국엔 결정하는 건 실력입니다. 순간 모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포츠 경기에서 정말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 중에서 가장 감정이 잘 느껴지고 어떤 호소성 있는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간 모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은 취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취미를 이제 업으로 삼으면서 주변에서 많이 말렸었거든요. 취미로 할 때랑 업으로 할 때는 많이 다를 거라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 재밌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왜 내가 지금까지 스포츠 사진을 재밌게 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스포츠라는 장르가 가지는 매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감정이 느껴지는 사진들을 찍고 그 찍는 걸 통해서 어떤 저 스스로 어떤 도파민이 돌고 만족감이 느껴지고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단순히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아니라 스포츠가 가지는 어떤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신조가 있는데 잘난 걸 못나게 찍을 수는 있어도 못난 걸 잘나게 찍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제가 잘 찍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들이 정말로 진실됐고 정말 간절했고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처럼 딱 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그런 순간들을 가까이서 찍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